여러분은 슈퍼카 하면 무슨 차가 떠오르세요? 그럼 하이퍼카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살면서 한 번 마주치기도 힘들며 이미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슈퍼카들조차 공도에서 마주치면 꼬리를 내린다는 하이퍼카는 대표적으로 페라리의 라페라리, 부가티의 치론, 파가니 와이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하이퍼카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차체의 뼈대가 되어주는 세시의 무게가 성인 남자 몸무게만큼이나 가볍고 트윈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합산 마력이 무려 916마력, 그리고 2.8초의 제로백과 350km/h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맥라렌의 P1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2013년 맥라렌은 맥라렌 F1의 영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P1을 출시합니다. 하이브리드 하이퍼카로 탄생한 P1은 당시 라페라리 918 스파이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맥라렌의 기술력을 입증한 모델이었으며 맥라렌의 F1 레이싱 기술력이 그대로 녹아들었죠. 하지만 P1은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차량이 아닌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모델이었습니다. 맥라렌만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1 이후 출시된 650S, 570S만 봐도 P1의 디자인 큐를 이어가고 있죠. P1은 외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맥라렌만의 디자인 철학을 실현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맥라렌 디자인은 로버트 멜빌이라는 디자이너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맥라렌에 입사한 그는 P1, 650S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그가 37살이 되던 해인 2015년 마침내 총괄 디자이너로 임명되었습니다. 멜빌은 맥라렌의 정체성은 트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디자인에는 이유가 있다 라며 맥라렌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가 맥라렌의 정체성은 트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원래 맥라렌은 레이싱 팀이었어요. 그리고 창립자 브룩스 맥라렌 또한 레이서였죠. F1에도 참여했는데 초반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가 이끄는 맥라렌 팀은 67년 챔피언, 66년부터 9년간 캐남 시리즈에서 독주를 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맥라렌 본인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레이싱 팀이었던 맥라렌의 차체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적용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 각자만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기능과 속도에 집중한 요소들로만 차 있었죠. 밀리초 단위를 다투는 레이싱 차량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훗날 로드카 제작에서도 이어집니다. 강력한 주행 성능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렸죠. 멜빌은 이렇게 탄생한 맥라렌 모델들을 두고 과잉, 과장이 없으며 순수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그는 맥라렌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바로 수축 포장, 경량 소재, 생체 모방, 그리고 레이어링입니다. 이 중 경량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파트는 맥라렌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도입부에서 언급한 P1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축 포장은 말 그대로 차량의 각 부품들을 최대한 밀집되게 배치하는 겁니다. P1의 부품들 사이에 성냥갑 하나조차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맥라렌이 수축 포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량의 패키징을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맥라렌의 디자인팀은 P1의 본격적인 디자인 스케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패키징을 먼저 구상했습니다. 슈퍼카의 성능을 중요시하는 맥라렌이기에 라디에이터, 리어 융과 같은 여러 주요 부품들의 형태와 위치를 미리 파악해야 공기의 유입과 유출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 예로 멜빌은 패키징과 공기역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P1의 라디에이터의 크기를 더욱 작게 줄일 수 있었고 캐빈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램프의 높이를 법적 한계까지 낮출 수 있었으며 차량의 어깨 부분에 공기 흡입구를 추가할 수 있었죠. 완벽한 패키징이 차량 외관 디자인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다음은 생체 모방과 레이어링입니다. 서로 다른 키워드이지만 맥라렌 디자인에서 이 둘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요. 생체 모방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나 생물체의 특성들을 연구 및 모방하여 인류의 과제를 해결한다입니다. 다소 심오하죠. 디자이너들은 원래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을 통해 더욱 나은 개선점을 발견한다는 것인데 멜빌은 여러 생물체 중 물고기와 새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는 물이 물고기의 내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죠. 물은 물고기의 몸통을 타고 흐르는 동시에 아가미를 통해 몸속을 관통하게 되며 멜빌은 이 점을 차량의 공기역학에 적용합니다. 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P1의 도어입니다. P1의 문은 독특한 이분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기는 문의 외부와 내부에 모두 흐르게 되죠. 문을 열면 문의 중앙과 문턱에 숨겨진 내부 에어덕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공기는 차량의 겉을 흘러가는 동시에 내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멜빈은 맥라렌이 더욱 효율적인 공기역학을 위하여 문과 문턱 내부를 에어덕트로 활용한 최초의 브랜드라고 자부하는데요. 이러한 독특한 내부 구조는 레이어링 디자인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링은 기존의 무겁고 큰 면을 깎아 세부적인 면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면을 깎는 과정은 더욱 많은 작업량을 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차량의 무게를 더욱 줄일 수 있었습니다. 레이어링 디자인으로 더욱 낮은 공기역학 지수와 경량화를 모두 실현한 것이죠. 현재와 더불어 맥라렌 디자인의 미래 역시 생체 모방에 달려 있습니다. 멜빌은 새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와 빠르게 날아갈 때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다며 미래의 맥라렌은
주행 상황에 따라 차가 변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는 단지 빠른 속도에서 지상고가 낮아지고 리어윙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BMW 진화 컨셉처럼 차체가 완전히 변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그는 좋은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형태는 기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맥라렌 디자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SR-71이라는 비행기에 비유했는데 세계 최초로 마하 3의 속도를 돌파한 SR-71은 유려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지녔지만 그 자체로 매우 기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능성과 신미성이 완전히 일체가 되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로버트 멜빈이 꿈꾸는 맥라렌 디자인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해버겼습니다. 감사합니다.